제4장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의의. 유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한 회계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한 회계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하며 토지, 건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등이 있다. 토지, 건물, 기계장치, 물건은 아닌 거지. 선박, 차량 운반, 비품, 건설 중인 자산 등이 있다. 재무 상태표를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하는 경우 유형자산은 보고기간 말 현재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된다. 한편 유형자산은 수익, 비용의 대응 및 자산의 물리적 노후화로 인해 감가상각의 과정을 거친다. 단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한다. 1. 유형자산의 인식.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돈 버는 데 유리해야 된다는 거죠.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한편 유형자산을 인식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예비 부분품, 대기 성장비 및 수선 연구와 같은 항목은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 유형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항목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망치, 뭐 그런 거, 공장용, 뭐 이런 재고. 2.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인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는 없지만 다른 자산에서 미래 경제 효익을 얻기 위하여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유형자산은 당해 유형자산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보다 관련 자산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화학 제품 제조업체가 위험한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과정과 저장에 관한 환경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새로운 화학 처리 공정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설비 없이는 화학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증설 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한다. 2. 유형 자산의 인식과 측정. 유형 자산을 인식하는 경우 원가로 측정한다. 이는 인식 시점의 현금 가격 상당액을 말하며 대금 지급이 일반적으로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 현금 가격 상대액과 실제 총 지급액과의 차익은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로 인식한다. 장기 할부를 살 때 뭐 그런 거지.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모든 원가는 그 발생 시점의 인식 원칙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러한 원가에는 유형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할 때 최초로 발생하는 원가뿐만 아니라 후속적으로 증설, 대체 또는 수선,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를 포함한다. 유형자산 취득 시 회계 처리, 유형자산 블라블라블라, 분계진, 대변에는 현금 블라블라블라. 이러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의 구입 가격에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세금 등을 가산하고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다. 또한 해당 자산을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취득 부대 원가도 포함된다. 한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후 구입 가격. 2.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3.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어, 음, 회사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고 부지를 복구할 의무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또는 해당 유형자산을 특정 기간 동안 재고자산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한다. 복구원가. 위이의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이해는 다음과 같다.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조건의 급여, 노동자 급여 등, 설치장소 준비 원가, 부대 원가,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리 원가, 설치 원가 및 조립 원가,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평가 원가. 단,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 장비의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 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금액은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단기 손익으로 처리, 이거는 순매각 금액. 여기서 만든 거, 시제품에서 만든 거는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취급 부대 원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아래 항목이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아래 항목 1.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뭐 해외 출장 비용, 뭐 그런 비용 등. 2.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광고 및 판촉 활동과 관련되는 원가, 판매비. 3.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판매비, 직업 교육 훈련비. 4. 관리 및 기타 일반 간접 원가, 비용. 요 네 개는 전부 다 비용 처리합니다. 또한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에 원가를 더 이상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에서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가동 수준이 완전 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2.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 손실과 같은 기초 가동 손실. 3.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배치 여기서 이사비를 얘기합니다. 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요 세 개는 자산이 아니고 손익입니다. 취득한 이유가 어, 취득한 이유가 자산 처리 취득한 이후 자산 처리를 안 함. 취득한 이후라 자산 처리로 안 한다는 거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은 아니지만 유형자산의 건설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영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부수적인 영업활동은 건설이나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또는 그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건설 용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수익이 획득될 수 있다. 부수적인 영업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 아니므로 그러한 수익과 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각각 수익과 비용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토지, 건물 그런 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의 지급이 장기 이연되는 경우 유형자산의 원가는 인식 시점의 현금 가격 상대행이다. 장기 이연되는 거 유형자산의 원가는 인식 시점의 현금 가격 상당액이다. 대금 지급이 일반적으로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 현금 가격 상당액과 실제 총 지급액과의 차액은
자본화하지 않은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로 인식한다. 3. 유형자산의 공시 원가 모형. 유형자산은 원장성 장부금액 유형자산의 원장성 장부금액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아. 유형자산 감루 기초자산 취득 후속 지출 처분 기말에 처분 기말에 기초자산의 감가상각. 한편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유형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재무상태표에서는 재무상태표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감가상각 누계액, 손상차손 누계액, 정부보조금 블라블라 이렇게. 그다음 예제는 중요하니까 한번 보시고. 2.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참고로 유형자산에서 4문제 정도, 취득원가에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1. 토지와 건물의 취득. 토지 및 건물, 구축물 포함은 다양한 형태로 취득할 수 있으며 또한 동시에 일괄 취득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토지는 비상각 자산이며 건물은 상각 자산이므로 토지 및 건물의 취득원가가 적정하게 배분되지 아니한다면 후속기간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사항별 취득원가 산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1. 자가건설. 자가건설은 유형자산의 원가는 외부에서 구입한 유형자산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어떤 기업이 유사한 자산을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만든다면 일반적으로 자가건설한 유형자산의 원가는 판매 목적으로 건설하는 자산의 원가와 동일하다. 따라서 자가건설에 따른 내부 이익과 자가건설 과정에서의 원재료, 인력 및 기타 자원의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원가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용이지. 자가건설 유형자산의 원가는 직접 재료원가 플러스 직접 노무원가 플러스 제조 간접원가. 위 제조 간접원가에는 변동 제조 간접원가와 고정 제조 간접원가를 모두 포함한다. 2. 토지 및 건물의 취득 후 신축.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이후 신축할 목적이라면 토지 및 건물의 일괄 구매 가격은 모두 토지의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신축할 목적의 취득이란 구 건물을 사용할 의도가 아니며 해당 구 건물의 가격이 일괄 구매 가격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은 토지 취득의 부대 원가 성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4-1 토지의 취득원가. 토지 및 건물의 일괄 구매 가격, 취득 시 지급되는 중개수수료, 취득 관련 세금, 구건물 철거비, 철거 시 발생하는 잡수익 차감, 토지의 정지비와 측량비, 정지 작업하는 것, 건물의 취득원가, 건물 신축을 위한 골차원가, 건물 설계비, 건물 공사원가 지급액 등. 외부 취득 시 건물 및 토지 및 건물의 취득 원가를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시공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건설 자금이 지체되어 지급되는 지체상금은 정상적인 원가로 취득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2. 외부에서 건물 등을 취득 시 매도자의 미납세금 등을 대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자산취득의 원가로 본다. 3.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장부 금액은 전액 폐기 손실 등의 계정으로 비용 처리하며 철거 비용 또한 비용 처리한다. 한편 토지 및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진입 도로 개설 원가, 도로 포장 원가, 조경 공사 원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구축물 계정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 원가에 가산하며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다음의 경우 표 4-2 내용 해외에서 유지 보수 책임이 없는 경우 계정 부분 토지 회사의 유지 보수 책임이 없는 경우 계정 부분 토지 해당 지출이 영구성이 있는 경우 계정 부분 토지 표 4-2처럼 회계 처리하는 이유는 해당 지출이 영구성이 있는 경우 상각 자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로 인식하는 것이며 회사의 유지 보수 책임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국가나 지방자치가 유지 관리하는 진입도로 등 해당 자산이 노후화되지 않아 상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 토지 및 건물의 취득 후 계속 사용. 두 종류 이상의 자산을 한 번의 지출로 구입하는 것을 일괄 구입이라고 한다. 이 경우 일괄 구입을 개별 자산 별로 안분해야 되는데 안분 기준은 각 자산별 공정 가치의 상대적 비중이다. 요 예제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수미는 당년 도초에 설립한 후 주수민 영업 활동을 위하여 유형 자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지출하였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토지와 건물의 취득 원가를 계산할 경우 각각 얼마인가? 단 건물은 단기 중에 완공되었다. 토지, 건물, 구축물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1. 낡은 건물이 있는 토지의 구입대금, 토지로 구분. 낡은 토지 취득 중개 수수료, 토지로 구분하고, 토지의 취득 및 등록세, 토지로 구분하고, 공장 건축 허가비, 건물로 구분하고, 신축 공장 건물 설계비, 건물로 구분하고, 기존 건물 철거비, 토지로 구분하고, 기존 건물 의 철거 과정에 수거한 건자재 판매 대금, 요거는 일단은 토지로 구분하고, 토지의 정지 및 측량비, 토지로 구분하고,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 골착 비용, 건물로 구분하고, 건물 공사 원가, 재료 원가,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이거는 건물로 구분하고, 건물 완공 후 조경 공사비, 내용 연수는 영구적, 이건 토지로 구분하고, 배수 시설 공사비, 내용 연수는 영구적, 이것도 토지로 구분하고, 진입도로 포장 공사비와 하수도 공사비, 영구적, 이것도 토지로 구분하고, 울타리와 주차장 공사비, 내용 연수는 제한적, 요거는 구축물로 구분하고, 15. 건물 관련 자본 R 차입원가, 이것도 건물로 구분합니다. 자, 2. 국, 공채 등의 의무 취득.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국, 공채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국, 공채의 매입 가격은 공정가치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기업은 국, 공채의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 부대 원가로 보아 유형자산의 원가에 가산하여야 한다. 그림 4-1 국공채 취득 의무 취득 시점 총 지출 금액 2001년 말, 2002년 말, 2003년 말 각 시점별 현금 흐름 표시 이자 플러스 액면 시장 이자율로 할인 국공채 공정가치 유형자산 취득 원가 유형자산의 취득 시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국공채의 공정가치는 국공채의 미래 현금 흐름을 국공채 구입 시점의 현행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이다. 이러한 금융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인식된다. 단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하게 되는 금액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되며 유형자산의 취득 부대원가로 인식되며 유형자산의 원가는 해당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원 으로 측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유형자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제외한 금액은 모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되어야 하며 관련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다. 취득 시 유형자산, 금융자산 차변, 대변의 현금 블라블라. 그 다음에 예제는 보고 3. 복구원가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용이 종료된 시점에 사용의 결과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발전소나 쓰레기 매립장 등의 영업을 영위하다가 내용 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 원상복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복구와 관련된 원가가 미래에 지출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부대원가의 성격이 있으므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복구원가는 다음과 같은 원가로 구성된다. 1.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2. 유형자산을 특정 기간 동안 재고자산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결과 재고자산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결과로 발생하는 원가. 유형자산을 특정 기간 동안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하는 복구 원가는 제조원가로 처리해야 한다. 한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복구 원가와 관련된 의무는 복구 충당 부채로 인식된다. 복구 충당 부채. 이러한 복구 충당 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성립돼야 한다. 1.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2.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의무 이행에서 위해서 경제 효익이 유출될 수 있지. 3. 당의 의무를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당의 의무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복구 원가 취득 시점, 그 다음 복구 시점. 이게 4년이라고 하면 구축물 500만원, 복구 시점 30만원.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면, 복구 원가의 현재가는 20만 4,900원, 유형 자산 취득 원가는 그러면 520만 4,900원이 되겠네요. 1. 취득 시의 회계 처리.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복구원가의 현재 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며 동 금액을 복구 충당 부채로 인식한다. 유형자산 520만 4,900원, 대변에는 현금 등 500만원 복구 충당 부채로 하는 거지. 20만 4,900원. 복구 충당 부채는 4년 후 지출될 30만원의 현재 가치로 30만원 곱하기 0.683 이꼴 20만 4,900원으로 산정된다. 이 후속기간의 회계 처리. 해당 유형자산은 매 결산일 감가상각비로 인식되며 해당 유형자산은 매 결산일 감가상각비가 인식되며 복구 충당 부채에 유효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 비용, 복구 충당 부채 전입액을 인식하여야 한다. 감가상각비용, 이자 비용,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의 복구 충당 부채. 감가상각비는 520만 4,900원 나누기 4. 이자 비용은 20만 4,900원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2023년 매년 넣는 거네. 이자 비용 인식을 위한 유효 이자율법 삼각표는 다음과 같다. 유효 이자율법 누적해서 1년에 한 번씩 10%씩 1.1이겠네. 한편 2004년 말 복구 공사 시 회사 장부상 복구 충당 부채는 30만원이며 실제 복구 공사비와의 차이는 단기 손익, 복구 공사 손익으로 인식한다. 복구 충당 부채 30만원, 현금 22만원, 복구 2만원은 복구 공사 손실. 실제 복구 공사비와의 차이는 복구 공사 공실로 인식.
3. 복구 원가의 추정 방법. 복구 원가는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동시에 복구 원가는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동시에 충당 부채로도 인식된다. 이러한 복구 원가는 다음의 투입 변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1. 노무 원가. 2. 간접 원가의 배분. 3. 그 자산을 해체하여 제거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과 그러한 의무와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시장 참여자가 요구하는 보상, 그러한 보상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된다. 가. 노무원가 및 간접원가에 대한 이익. 나. 실제 현금 유출액이 기대 현금 유출액과 다를 수 있는 위험, 인플레이션은 제외. 4. 원가 추정치 및 이익 추정치에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효과. 5. 무위험 이자율로 나타내는 화폐의 시간가치. 6. 기업의 신용위험을 포함하여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과 관련된 불이행 위험. 위 예제 5. 이 복구 충당 부채의 추정액은 다음과 같다. 뭐 블라블라블라 하는 거 한번 예제 5번을 한번 보고 그림 4-3 복구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 취득 시점, 3년 후 복구 시점, 물가 상승률과 위험 프리미엄 반영 1.05의 3승 곱하기 1.1, 3년이니까 3승. 현재 복구 원가는 19만 2천원, 미래 3년 뒤에는 24만 4천 490원. 복구 원가의 현재 가치를 다시 환산하면 19만 4천 84원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네. 기업 신용제도를 반영한 이자율로 할인 8%있네. 4. 복구 충당 부채의 변동. 기초의 유형자산을 인식하는 시점에 혹은 유형자산을 사용하면서 인식한 복구 충당 부채는 복구 원가에 대한 추정치가 변동되어 현재 가치 계산에 적용한 이자율이 변동될 때 재추정된다. 이러한 경우의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다. 내용, 구분, 몸가 모형. 복구 충당 부채가 변경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원가에 가감한다. 단 자산의 원가에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차감되는 경우에는 장부 금액 초과 금지 안 된다. 재평가 모형. 당해 유형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 잉여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위 표의 재평가 모형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후수라는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자, 4번 교환 취득.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는 분계로서 분계로 해야 됩니다. 교환 취득은. 자산은 중걸로 따지고, 교환 취득. 유형 자산을 취득하는 일반적인 형태는 현금 지급이다. 그러나 회사는 유형 자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유형 자산 등을 제공하여 취득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형태를 교환 취득이라고 한다. 바꾸는 거지. 회사가 교환 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처분과 새로운 자산의 취득이라는 두 개의 거래가 발생한다. 교환으로 취득되는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는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 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취득 원가를 측정한다. 1. 교환 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결연되는 경우 돈 버는 데 차이가 있다. 이건 뭐지? 2.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장부 원가라고 합니다. 한편 상업의 실질의 존재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면 하면서 3을 충족하는 경우 교환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 1. 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 흐름의 구성, 위험, 유출 입시기, 금액, 이 제공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 흐름의 구성과 다르다. 이 교환 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 부분의 기업 투기 가치의 교환 거래로 기업 투기 가치가 교환 거래의 결과로 변동한다. 3.
위 1이나 2의 차이가 교환된 자산의 공정 가치에 비하여 유의적이다. 유형 자산의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 가치로 하며, 만약 해당 거래의 현금이 수수된다면 해당 현금 거래를 가감하여 계산한다. 다만 취득한 자산의 공정 가치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 가치보다 더 명백하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 가치로 계산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한편 교환 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하되, 현금이 수수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1. 교환 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교환 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자산의 원가는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 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의 장부 금액, 공정 가치, 이런 식으로 보고, 만약 주수민과 주무역원이 각기 보유하고 있는 유형 자산을 교환할 때 상기 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있다면 각 회사의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다. 수민, 차변, 신자산, 감가상각누계, 구 대변에는 구자산, 유형자산 처분이, 무역원 차변에는 신자산, 감가상각유예, 구변은 구차산, 유형자산 처분이. 위 거래의 경우 각사의 공정 가치가 같기 때문에 등가 교환을 가정한다면 현금 수수액은 없을 것이다. 주수민의 경우 보유 자산의 장부 금액이 3만 원이므로 공정 가치가 6만 원이라면 당연히 처분 이익은 그 차액으로 3만 원을 인식할 것이며,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 플러스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 가치가 새로 취득한 자산의 원가에 해당한다. 보자. 2. 교환 거래에서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 한편 위 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거나 혹은 제공한 또는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 가치를 알 수 없다면 장부가치법을 적용한다. 수민, 무역원, 차변의 신자산, 감루, 구변의 구자산. 이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없는 거지. 신자산, 감루, 무역은 또 구자산, 대변은 구자산.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거래 전, 거래 후의 재무제표는 변동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장부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취득 전후의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표 자산은 변동되지 아니하며 동시에 손익으로 인식되는 것도 없다. 자, 예제 7번 중요하니까 한번 보고요.